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을과 거제 지역 후보들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창원 진해구와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 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치열했던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관심 지역구인 창원 성산에서 범진보 후보 단일화가 1차 시한을 넘긴 가운데 무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모레 중3과 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마다 원격 수업을 동시에 테스트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땠는지 취재했습니다. MBC 경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별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해을과 거제 선거구를 분석했습니다. 문철진,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사람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있는 재선 의원이 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트램, 광역전철 도입, 대학병원 유치, 그리고 노면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살기 좋고 안전한 김해를 위해 부전 김해 마산 간 경전선의 광역전철 도입, 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7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는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문화, 관광, 생태가 어우러지는 품격 도시 조성과 장유소각장 증설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의 여성 일꾼임을 강조하는 정의당 배주임 후보는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약을 실천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유 주촌 소각장 문제 김해 신공화 확장 반대를 위해서 배주임이 출마했습니다.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안전권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장유 소각장 전면 재협의와 주촌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안종규 후보는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 매달 지급과 국회의원 수 축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시민운동과 시의원 경험으로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는 무소속 이영철 후보는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또 제7대 김해시의회의 유일한 무소속 시의원으로 가장 열심히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지역 일꾼, 지역의 시민의 대변자였던 이영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장유소각장 증설 백지화와 부산 김해경전철 적자 보전 비용 국비 부담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땅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큰 힘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힘을 빌려야 됩니다.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가덕 신공항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제다운 거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과 같이 함께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을 저지하고 거제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공화당 박재행 후보는 현 정권과 맞설 싸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독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울 각오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착공하고 KTX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태재 후보는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편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로 국민 호주머니에 평생 동안 이 12, 8세 이상은 150만 원을 들여서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라.
인간답게 살아라.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염용화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당보다는 후보 능력을 보고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염용화는 무소속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곡 국가산단 프로젝트 추진과 가덕 신공항 유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무소속 김혜연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진보 진영의 후보라며 노동자와 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유치, 또 대우선 매각을 막는 게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고 그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와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후보자들은 낙후된 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신항 전체 부지의 70%를 내주고 있지만 경제적 수혜는 받지 못하고 있는 창원 진해구. 새 후보들에게 진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선박에 제공하는 각종 물품들 조달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진해에 있는 기업과 인력들이 우선적으로 고용이 돼야 되겠다. 진해 신항 건설 촉진 및 배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이 법 체계가 없으면 경제권과 노무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해에는 대학이 없다 보니 해운 항만 인력 양성기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변의 대학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의 관광정책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는 산과 바다를 활용한 정책을,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는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방안을, 정의당 조광호 후보는 관광 복합타운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토론 과정에선 후보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말이죠. 지금 의원이신 김성찬 의원이 작년 말부터 했던 거하고 꼭 같아요. 민주당과 통합당은 위성 정당을 세웠습니다. 꼼수이고 반칙입니다. 처음 반칙할 때는 떨리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하면 계속합니다. 후보자 연설에선 국가혁명배당금당 유재철 후보가 서민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잘 아는 자신을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사천남의 하동선거구 후보자 법정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황인성, 하영재 두 후보는 예산 확보 공약의 이행 가능성과 선거 출마 이력 등을 두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쟁점을 서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항공 MRO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강론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군 공항에 민간 항공기가 입출고할 때 거치는 행정 절차를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은 종류 또는 한 단계 더 나은 MRO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사천시의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확보 방안에 대해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또 사천시 예산만 하더라도 어떻게 4년 동안에 2배로 올릴 수 있는지, 그건 혹시 마이너스 손인지. 예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사천시와 사천시 관계자가 꼭 하 후보님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민주당 황인성 후보는 통합당 하영재 후보의 다양한 선거 출마 이력을 겨냥했습니다. 선거를 전후해서 짧은 공직 근무 끝에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펙 쌓기용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하영재 후보는 황인성 후보의 국가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코로나를 묻지 않았고 주적을 물었는데 언론에서도 주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북한과 미국 중에서 그건 우리 정부는 어떤 적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후보자 연설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고배순 후보는 중산층이 행복한 3.3 정책을, 무소속 정승재 후보는 능력 있는 사천 출신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통영 고성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가 서로를 고발하는 등 선거전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흑색 선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 선대본은 정점식 후보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등 소속 공무원이 노력해서 확보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의 예산을 본인이 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점식 후보 선대본은 지난 3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양문석 후보가 정점식 후보에게 통영시청 예산을 아무리 뒤져도 중림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없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문석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대기가 하루가 다르게 메마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창원과 합천은 어제르기에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 따뜻한 봄이 되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대부분 낮 기온 20도 이상을 보이는데요.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한 감이 있어서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7도, 진주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파란 하늘에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밤 사이에 약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3, 4도가량 높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4도, 함안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총선을 8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1차 단일화 시한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경남 최대 격전지 창원 성산의 범진보 후보 단일화는 무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창원 성산의 범진보 후보들이 1차 단일화 시한을 넘겼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1차 단일화 시한인 이유는 기표용지에 사퇴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쇄 이후 단일화도 가능하지만 사퇴 후보의 기표란이 그대로 남아있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는 정당 적합도 50%, 후보 적합도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정의당 측의 일방적인 단일화 계획이 무산되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 측은 공천을 준 당대표 승인 없이 후보 개인 의지만으로 사퇴가 불가능한 만큼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은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의 사과와 중앙당의 입장 철회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 지역 노동계 모임은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단일화 거부 의사를 밝힌 양정철 원장을 규탄하고 조건 없는 단일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창원 성산구가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왕국이었던가? 민주당의 깃발 운운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는 자랑스러운 창원 지역 노동의 역사를 부정할 셈인가?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면서 원칙을 지키겠다 강조한 정의당이 연일 여당 후보와 단일화에 목을 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모레 중3과 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도내 모든 학교에서 1시간 동안 원격 수업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대체로 양호하게 잘 진행됐지만 일부는 접속이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중3 학생 15명이 동시에 접속해 담임 선생님과 원격으로 만났습니다.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8시 50분에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고 9시에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과 피드백이 있고 익숙한 학생들은 꽤 흥미를 느낍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 45분 수업 뒤에 10분 휴식 형식으로 점심시간 없이 6교시까지 진행하면 오후 1시쯤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역량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제시형 수업으로 하셔도 충분하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와 학급에선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연결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특히 EBS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연결해 놓은 경우에서 발생했는데 오는 9일 수십만 명이 접속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학급 체크, 출첵이라든지 안내하는 용도로 쓰고 학습방은 EBS 클래스룸을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시 접속했을 때 이제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플랫폼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유료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문제,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에게 기자재를 원활히 제공하는 문제, 출결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의 문제 등이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사회연대 협력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각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정해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촉구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 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캠페인을 펼쳐서 모은 성금 5,206만여 원을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와 함께 앞으로 4개월 동안 급여 30%를 기부해 취약계층이나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부산항 신항에 입항하던 선박이 대형 크레인을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도선사 등을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5분쯤 인도 국적의 15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부산항 신항에 들어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대형 크레인을 들이받아 잇따라 2대가 붕괴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4.15 총선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밤 술을 마신 뒤 거제시 옥포동 담장에 부착된 특정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남의 해외 입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온정 숙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가족들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관내 호텔 34곳을 온정 숙소로 정해 최대 73%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진주시가 오늘부터 실외 공공체육시설 7곳에 대해서도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휴관 대상은 진주 종합경기장과 남가람 체육공원, 진주 공설운동장, 모덕체육공원, 진주 스포츠파크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상남도 제36대 행정부지사에 하병필 전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취임했습니다. 하병필 신임 부지사는 하동 출신으로 진주 명신구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안전부 정책평가 담당관과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까지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창원시가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이장들의 단체 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한 모 마을 이장을 해촉했습니다. 창원시는 통립안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해당 이장은 특정 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며 해촉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